네, 1984년 체르노빌 원전 참사를 겪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원전을 점령하면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나흘, 9일째입니까? 네네, 9일째. 예, 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부는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혼전 중입니다. 예. 헤르손 남부 쪽의 항구 도시를 점령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전 자포리자 원전도 남부입니다. 헤르손 점령한 다음에 지금 동쪽으로 여기 오데사라는 최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민간 화물선들이 폭발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러시아군 공격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마리우폴이 있습니다. 마리우폴도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 24시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중학생 16살 중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격을 받고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데사하고 마리우폴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면 돈바스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해안을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항구를 다 잃고요. 교역을 할 수가 없고 보급에도 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쪽에 지금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고 위쪽에 북부 키이우는 의문의 64km 러시아군 행렬이 키이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흘째 멈춰 있는 미스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량 같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먹을 게 없다. 그다음에 차량과 장비가 많이 고장이 났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복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 멈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르키우 제2의 도시입니다. 인구 140만인데 여기에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는 원래 친러 성향이 강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다고 알려졌던 곳인데 개전되자 이제 주민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시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들이 강력하게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러시아군의 공수 사단장, 러시아군 중부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이라고 하는데요. 연설을 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저격수한테 총격을 당해서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크림반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그때 표창을 받았던 군 영웅 같은 사람인데요. 물론 러시아군 아직 공식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이 동료가 SNS에 추모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인디펜던트지가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인 상황인데 원전 얘기 앞서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전도 지금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자포리자 원전인데요. 조금 전 지도에서 보신 남부 쪽입니다. 어제부터 여기에 이제 공세를 강화했었는데 이 주민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공세를 펼쳐서 결국 조금 전에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5층짜리 이제 외곽에 교육훈련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직접 포격하진 않았더라도 근처에까지 포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인 일인 오늘 오전 것이죠. 한때 방사능이 유출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네, IAEA가 그것은 방사능 수치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에는 지금 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러시아군이 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린 것일까? 몇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무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들어간 것이다라는 다소간 황당한 주장을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뒷받침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끊으면 우크라이나의 전력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인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핵 대재앙일 수 있다,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를 좋게 말하면 예측불허, 나쁘게 말하면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지도부가 이것을 또 하나의 카드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서방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체르노빌도 지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초기에 장악했고요. 거기는 이제 폐원전이니까 방사능 물질이 있긴 하지만
폐원전이니까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실제 가동되고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여기가 터지면 체르노빌의 10배다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푸틴이 어쨌건 이렇게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계속적으로 오히려 여기서 밀리면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더 강공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돌발 행동들 막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 국방부하고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인데도 한 라인을 개설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쏟아졌는데 푸틴 대통령의 공포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도 이제 이성 있는 시민들이 많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 시위에 뭐 부모님 따라갔겠죠.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까지 이제 감금돼 있는 그 사진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송태혁 기자 보도한 대로 방송사들 계속 폐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시내에는 전쟁 반대한다는 그 낙서가 계속 이제 붙고, 지우면 또 쓰고, 청원에는 이 반전 청원에는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푸틴 대통령,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아예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9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마크롱이 사실 그 전쟁 전에 갔었거든요. 모스크바에 가서 30m 테이블 앞에서 이제 회담을 했었고 좀 성과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체면을 구겼죠. 마크롱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한 결과 이제 측근한테 말한 것이 로이터에 보도됐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역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하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푸틴이 말한 것 중에 안심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을 마크롱이 하면서 이제 앞선 그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같이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서방은 경제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어제도 올리가르히라고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들, 돈줄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경제 제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 이 올리가르히를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맥락을 몰랐었는데 어제는 또 추가로 이제 올리가르히들을 더 제재하면서 또 본인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여기 승부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가르히라는 게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과두 체제라는 건데 소련 붕괴 후에 이제 지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신흥 재벌 관료, 정경 유착돼 있는 지배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경제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자기 돈줄이자 뭐 내 돈이 네 돈이고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제재하면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서방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외무장관은 이 푸틴 친구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지금 우스마노프라는 저 사람이 이제 철강 왕이라고 하는데 7천억 원짜리 그 요트를 어떻게 생겼는지 7천억 원인데요. 7천억 원이요? 함부르크에 그 있었는데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아마 그런 거였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부 요동 그 동요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세계 최대 알루미늄 기업 총수가 있는데요. 푸틴 친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설립자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전쟁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서 이게 좀 변화의 조짐인가 하는 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는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채플린에서 처칠로 극찬을 한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어록이 지금 많이 회자되죠. 나에게 필요한 건 피신이 아니라 탄약이다.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 그래서 요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젤렌스키가 무사한가 확인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세계인들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전쟁에 반대하는, 또 폭력에 반대하는 아이콘처럼 떠오르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한테 만나서 얘기하자, 두려울 게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잠깐 들어보죠. Я ж сосед. Меня не надо на 30 метров держать. Я не кусаюсь. Я нормальный мужик. Сядь со мной. Поговори. Чего ты боишься? 이게 그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말 했다가 러시아 말 했다가 했는데 이 푸틴 들으라고 이건 러시아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러시아 말로 그랬군요. 예. 나왔는데 78년생이고요.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이 봤다고 하는 국민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그 제목이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의 종인데 네. 나중에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정당 이름이 국민의 종이었습니다. 그 후보로 대통령 2019년에 당선됐고 사실 그동안의 평가가 썩 좋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모습으로 예.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유대계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나치즘을 청산한다라는 것을 상쇄시키는,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 효과도 있고 요새 이제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자고 있다고 하고요. 예. 외신 기자들이 가보니까 집무실이 거의 참호처럼 전쟁 상태로 돼 있다고 하고 죽는 게 두렵지 않으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두렵다 나도 내 가족들이 죽는 것도 두렵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9일째 상황을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